네, 안녕하세요. 네, SF 영어로 철학 읽기 신입생 예비대학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제 한정된 시간에서 좀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아쉽긴 하지만, 먼저 이제 부산 외대에 입학하신 것을 먼저 축하드리면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SF 영어로 철학 읽기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어떻게 제 과목에서 운영되는지 여러분하고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재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영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요즘에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그 화두가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이 화두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이런 공상과학 영화로 우리가 미래 사회와 그다음에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는 이런 주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부산 외국어대학교 이제 만우교양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설립자분이 이제 만우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셔가지고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1학년이나 아니면 4학년 전체까지 이제 교양대학 강의를 담당하는 그 부처 이제 그 학교를 이제 교양대학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철학 담당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공부를 해서 간혹 가다가 뭐 독일 이야기가 제 강의에서 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제 이제 뭐 공부한 배경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제가 수업을 어떻게 이제 풀어 나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제가 맨 먼저 가져 나온 게, 학생들이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제가 소개하고 그다음에 철학적인 내용을 좀 섞어서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은 그때 좀 솔깃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제 주제 있죠.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명제와 여기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런 인공지능이 과연 이제 인간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조금 색다른 어떤 시각을 보여주기 때문에 맨 먼저 이 영화와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 사색을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영화 보신 분은 계신가요? 네, 정말 이제 재밌는 영화인데,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이 말이 기계에서 나온이라고 하는 이제 라틴어가 돼요. 그래서 마키나가 이제 머신이라고 하는 거고, 엑스가 이제 프롬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영어 어원이 되는데, 근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너무 이제 스포일러 풀까봐 좀 상세하게 이야기는 좀 못 드리겠지만, 이제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근데 이 인공지능 로봇이 남자 주인공을 이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론 옷을 입어두면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제 이렇게 분명히 여기 사진에도 나온 것처럼 분명히 기계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제 대화를 해보고 그 다음에 행동을 지켜보게 되면서 점점점 이 남자 주인공이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영화를 통해 학생들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과연 이 로봇을 우리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만 우리 사람들은 이런 로봇에게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낄까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또 이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론 제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뭐 유튜브 같이 보면서도 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이제 장면 하나를 제가 한번 캡처를 한번 해와 봤는데요. 실제로 여기 유리 칸막이의 어떤 벽을 사이에 두고 이 로봇과 인간이 서로 이제 대화를 하게 되는 이런 장면을 이제 우리가 영화상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이제 맨 처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자기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이러한 인공지능한테도 자의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런 SF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명제들을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와 가장 비슷하게 또 철학적인 문제를 고민한 사람이 독일 철학자 중에서 이제 피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관념론자의 흐름을 생각할 때 칸트, 피테, 셜링, 헤겔 이렇게 나가는데, 근데 이제 피테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이제 자아를 정의할 때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비슷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제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한테 좀 글쓰기 수업, 그러니까 시험은 없는 대신에 제가 글쓰기를 가지고서 이제 많이 평가하고 다른 학생들하고 많이 공유하기도 하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어, 자, 아까 이제 제가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예쁜 여자 로봇이 우리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즉 자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없을까라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때, 그러면은 우리가 자의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이 능동적으로 본인의 심리적 상태에 관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자의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자기 통제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뭐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러면은 그 떡볶이를 먹게 되면 살이 찌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살이 찌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걸 조금은 참아야 돼요. 자기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자기 의식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로봇이라 하게 되면은 입력하잖아요. 떡볶이를 먹어라. 배고프면 떡볶이를 먹어. 라고 하는 그 명령에 따라서만 오로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방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점심을 먹지 않았다고 하게 되면은 다이어트와는 상관없이 그냥 주식으로서 떡볶이를 먹어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하니까 이렇게 정해진 루틴으로만 되는 이런 이제 기계가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 하게 되면은 상황에 맞춰 가지고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 자의식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의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로봇 같은 경우에 남자 주인공을 잘 유혹을 해서 실제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맞게 뭔가 변모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의 자아와 같은 인공지능도 역시 자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면서 저도 이제 뭐 요한 고틀버 피테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굉장히 옛날에 살았는데 오늘날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지식론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다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소개도 좀 철학적인 내용도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를 알아나간다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우리가 지식을 이제 머릿속에 넣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정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체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수영을 배웠어. 아니면은 뭐 아니면 내가 수학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내가 그것을 이제 내 머릿속에 아니면 내 몸속에 그 체화시켰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려고 하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뭐 수영을 뭐 이렇게 100m 한다, 200m 한다라고 하는 능력으로서 우리가 책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단순하게 어떤 내 밖에 있는 이론일 뿐이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이제 써먹을 수 있고 내가 실제로 이제 수영해서 100m 정도로 갈 수가 있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로 문제 변형이 주어졌을 때 뭐 미적분 문제를 하게 되면 내가 그 이론을 알고서 실제로 조금 변형된 문제를 내가 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답이 인 것과 아닌 것, 이런 방향들을 찾아 나가는 자기 의식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수동적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적극적으로 행동으로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영을 배울 때도 자기가 열심히 연습해서 해야 되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내가 열심히 수학 문제를 계속 풀면서 그것을 자기화시켜 나가는 이런 적극적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죠. 학습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로봇한테도 자기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뭔가 반성해야 되고 성찰해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유명한 정립과 그 다음에 이제 반정립, 그 다음에 종합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피테의 철학에 따르면은 자기는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정립을 한 다음에, 그런데 나는 이것과는 좀 다른 이런 조금 내가 아닌 이런 면이 있어라고 하지만, 근데 내가 아닌 이런 면까지도 사실은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면은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부터 영어를 잘했나요? 그러니까 한국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쉽게,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한국말을 잘했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오면서 나는 이제 쭉 지내 보니까 이제 뭐 혀가 있네라고 하는 이런 감각을 좀 느끼게 돼요. 그 다음에 가서는 이제 자꾸 내가 지금 이 혀를 가지고서 한국말을 아밖에는 못하는 거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 엄마를 보니까 어라고 하는 이런 발음도 하네. 그래서
나와는 다른 뭔가 모순된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해서 연습을 해서 아와 어를 같이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것을 연습으로서 끊임없이 이제 같이 종합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아와 어를 나눠서 쓰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것도 처음부터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배우지 못했던 나가 영어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배워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내가 영어를 배워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원어민처럼 말하지는 못하는 거지만, 그리고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해도 한국말을 더 높은 수준에서 더 잘 고사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연습을 해야 돼요. 제가 방송국에서 말 잘하는 그런 이제 코미디언이나 연예인처럼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또 무난한 연습이 필요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배워나가는 것 자체가 끊임없이 자아와 비자아 그리고 이런 것에 종합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관계가 우리 생활 속에 그리고 우리가 미래 사회 속에서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SF 영화 중에서 여러분 혹시 엔더스 게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걸 학생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니까 이거 실제로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책으로서 본 학생도 굉장히 이제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이제 철학이 이제 니체 철학, 즉 초인 철학인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종의 그 만화상에서 주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버림받고 있는 어떤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알고 보니까 굉장히 탁월한 재능을 가진 어떤 기연을 통해서 탁월한 재능을 얻어가지고서 굉장히 훌륭한 영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알고 있는 어떤 내용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읽고 있는 만화 같은 경우도 뭐 브레이커라고 하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다가 우연하게 이제 무림의 고수 스승을 만나서 점차적으로 이제 무림의 영웅으로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초인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통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다른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인이니까 뭔가 힘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우러러러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뭐 영웅이나 아니면 위대한 사람 같은 경우에, 성인 같은 경우에 우러러도 볼 수 있는 거지만, 하지만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교적으로 봤을 때 뭐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진짜 위대한 성인이시고 또 신의 아들이고 그다음에 또 신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결과적으로 이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거. 그러니까 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도 뭡니까? 세계적 4대 성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아테네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무지몽매함을 다 일깨워주는 정말 좋은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너처럼 그렇게 비판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필요 없어라고 해서 그냥 죽였잖아. 사형 선고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초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사회적으로 왕따죠. 분명히 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사회랑 소통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피테의 철학과 연관되게 우리 사람들은 우리 사회는 이래야 돼라고 하는 이런 단순하게 정립의 단계만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가 종합의 단계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도 뭔가 발전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나와는 다른 존재에 대한 이런 긍정적인 모습에서 결과적으로 발전이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이제 외계인이 사실 개미죠. 그래서 이제 이 개미인 외국인과 이제 막 그 외계인하고 막 이렇게 전쟁을 막 하게 되는데, 근데 상당히 재밌는 것은 이 영화상에서 그 외계인이 얘가 인간의 리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자꾸 얘의 무의식에 등장해서 자꾸 이렇게 소통을 막 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영화의 끝이기도 한데, 끝나고 나서 이 개미를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또 다른 여행을 또 떠나게 되는 이런 장면이 또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니까 우리가 니체의 초인 철학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람을
개 단계를 총 3단계로서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걸 비유로서 낙타와 그다음에 이제 사자와 그 어린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단계로서 구분을 해요. 그래서 낙타는 그냥 남들이 시키는 대로 집만 지고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사자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맞게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또 발전의 여지가 있는 이런 단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엔더의 모습이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이루고 다른 외계 사물과 소통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또 달라지는 기존의 형태가 아니라 뭔가 좀 변모하고자 하는 이런 모습 자체가 하나의 이제 초인, 즉 우리가 이제 지향해야 될 하나의 그 높은 경지에 이른 이런 인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같이 이야기하면 굉장히 좀 재밌는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제 학생분들하고 이제 특히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이제 글을 많이 이제 쓰도록 하는데요. 다원주의 사회 같은 것도 이 영어상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른 존재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좀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회 안에서도 그 사회 안에서 내가 이제 살아가려고 하고 그 사회를 내가 뭔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나와는 다른 존재와 어떻게 의사소통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역시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요즘에 뭐 심리학적으로도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 바뀌려고 하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내가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고 있는 것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고 있는 환경들,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친구들을 바꾸게 되면은 내 자신이 변모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사람은 이렇게 외부에 나와는 다른 이런 외부에 어떻게 동화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영화를 보면서도 여러분하고 이렇게 다원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권력과 힘을 어떻게 조정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건데, 당연히 남을 누른다. 그래서 너는 이제 내 말만 들어. 내 말만 들으면 뭐든지 이 사회는 평화로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다른 존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더욱더 이제 수용해 나가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출산율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은 이런 다문화 사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존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낙타와 이렇게 이제 개미 멸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학생들에게 글을 쓴 내용을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학생들한테 또 이제 과학 영화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이것도 좀 비슷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정립과 반정립과 종합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 좀 그 비슷비슷한데, 자. 여러분들이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이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리는 명확하다. 그러니까 진리는 분명히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고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죠? 진리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은 과학적이 뭐 진실이나 진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옛날에 그 예를 들어서 파동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열이 사실 이렇게 파장이라는 개념을 이제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열은 뭔가 입자 같은 것이 그 안에 뭐 들어가 있고, 그다음 자기장 같은 것도 이런 그 뭔가 파형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뭐 그런 파장 그런 입자들이 뭔가 자기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가지고서 이런 것들이 막 움직일 것이다. 그다음 빛 같은 것도 태양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빛 파장이 이제 전달되는 건데, 근데 요것을 태양에서 우리 지구까지 뭔가 열 입자가 이렇게 쭉 전달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뉴턴식의 입자론이 굉장히 명확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뭐 맥스웰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요즘에 밝혀지고 있는 그 블랙홀처럼 그 사람들이 뭔가 과학적인 진리를 생각한다라고 할 때는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지, 그 당시에는 저건 무슨 또 어떻게 그
입자가 아닌 것이 있을 수가 있지라고 과거에는 또 생각했다라고 하죠. 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찰하고 있는 이 대상 같은 경우도 우리 눈에만 한정된 어떤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눈 밖의 것은 우리가 또 잘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어떤 감각적인 것을 벗어나서 그리고 우리의 시대를 좀 한참 뒤에 벗어나서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는 뭔가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냥 그대로 이제 믿는 경우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제가 이 영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조금 옛날 영화인데 여러분들 아마 이제 지금 대학교 입학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영화를 아마 이제 초등학교 때 뭐 과학 어떤 공부로 좀 보셨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영화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서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시간 초월하고 그다음 4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제 서로 이제 뭐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서로 좀 나오게 되는 건데, 근데 그만큼 우리가 지금 나라고 하는 뭔가 아니면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환전시켜서 이제 생각하게 되면 우리 사실은 과학적 진리를 탐구할 수가 없고 굉장히 우리가 그 어떤 선입관에만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미지의 것을 알아내려고 하고 그다음 우리가 뭔가 이제 탐구를 하려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뭔가 상상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경험상으로는 분명히 좀 명확하지는 않는 거지만 그래도 아마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런 상상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 상상을 한다는 것이 기존에 없는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좀 반정립의 단계인데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틀리게 되는 거죠. 보통의 상상은. 하니까 지금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하고 생각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것을 굉장히 좀 부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죠? 아까 말씀드린 거 분명히 눈에 있는 거, 눈앞에 있는 명확한 것을 사람들은 하지 않고 뭔가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뭐 직업 선택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내가 공무원이 되면은 평생 동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공무원을 하면서 과학의 발전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죠. 왜? 안정되게 그냥 쭉 가는 거니까. 과학은 기본적으로 성격이 뭐다? 뭔가 불확실하고 그 다음에 뭔가 지금 상태로 뭔가 다른 것을 끊임없이 연구해야만 나중에 가서야만 아 이게 정말 진리였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명이 되는 거죠. 그만큼 요즘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창의적인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상상력 같은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의 시험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남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 쓰는 아니면 그러니까 틀린 것을 하게 되면 당연히 뭐 이렇게 점수가 나쁘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분명 우리가 틀렸다라고 하고 뭔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훈련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 공부하는 거라든가 이제 사람들이 뭔가 배워나가는 이런 학습 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뭔가 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지식을 단순 습득하게 되는 이런 단계에서만 좀 머물다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이 인지를 해야만 상상력도 좀 길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과 미신 같은 경우에 의외로 차이가 우리가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지만 의외로 좀 차이가 있어요. 아니 의외로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신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거 과학이 발전하려고 하게 되면은 뭔가 그 불명한 것을 우리가 많이 고민해 보면서 뭔가 새로운 것이 발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신 같은 경우도 역시 우리가 귀신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있지도 않은 건데 우리가 그냥 그것을 있다고 우리가 믿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학도 역시 분명히 옛날에는 그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저거 굉장히 이상한 거다 이해하는 사람도 굉장히 적었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제 믿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과학과 미신 같은 경우도 실제로 있는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그다음에 상상을 발휘해서 뭔가 어떻게 될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믿는 거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의외로 공통점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이제 왜 그랬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제 중력이라는 힘을 찾아내면서 하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중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닌데 상상을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고 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다르게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생각을 좀 특이하게 좀 다르게 해보다 보니까 새로운 과학 이론이 이제 생겼고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잘 적용된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사실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이렇게 과학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가설을 가지고서 이제 가설이 가지는 이런 불명확성이 사실은 우리가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가질 수 있는 뭔가 명확함, 그 다음에 진리는 분명한 것, 이렇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이런 성격들을 또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서는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것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만화 영화인데요. 그 신세기 에반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영화를 가지고서도 여러분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뭐 종말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은 이 남자 주인공 이 신지가 그 사실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를 좀 찾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 자기 아버지가 만든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그 여자가 또 자기 어머니로도 비슷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 사람들 안에 좀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심리적인 여러 가지 좀 원형이라고도 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만화 영화 상에서는 굉장히 좀 종교적으로 그 에반겔리온, 즉 종말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도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종교적인 색채를 많이 이제 띠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내용과 좀 연관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또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옛날 영화긴 한데 이제 인셉션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주입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진 영화인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 집단 무의식 같은 것을 또 이야기하면서 기억의 조작에 대해서 우리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도 예를 들어서 제가 그 1부터 10까지 숫자를 좀 대충 나열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제가 8은 나열하지 않고 1부터 10까지 수를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 그 다음에 3, 7, 그 다음에 9, 그 다음에 뭐 6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숫자를 이야기해 준 다음에 그러면 이걸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숫자를 기억했고 분명히 1부터 10까지 숫자를 이제 기억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지도 않은 의외로 8이라고 하는 숫자 아니면 5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심리적으로 분명히 검증이 되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그 타인의 기억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상황을 뭔가 비슷한 상황을 또 이게 주어지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억을 조금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자연스럽게 또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도 사실 알게 모르게 우리 사람들의 의식과 연관되어서 이제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행동에 그리고 이런 사회적으로 뭔가 발전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것도 또 이야기해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그래비티, 정말 이 영화 보고 저도 정말 우주여행은 돈 주고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영화를 보게 되면서 제가 뭐 유명한 철학자 그 하이데거의 이런 좀 존재론과 연관시켜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모습이 공허한 모습이 굉장히 이제 그 죽음과도 굉장히 좀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의 그런 아무것도 없이 혼자 떠도는 이런 모습과 그다음 우리 사람들이 정말 이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이런 모습이 굉장히 좀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가지고 학생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한테 이제 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이 굉장히 달콤해요. 이 영상에서 나오는 거지만 그냥 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굉장히 이 사회를 지구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은데 근데 그냥 이
포근한 우주에 그냥 막 영원히 남고 싶고 혼자 있고 싶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상처만 갔는데 내가 뭐하러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런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이 영화상에서 굉장히 철학적으로 굉장히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가지고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요즘에 좀 부각되고 있는 지구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발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 뭐 부동산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서 고층 아파트에 좀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고층 아파트일수록 아파트 안에서 그리고 고층 건물 안에서 그 굉장히 유독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안에는 우리 사람들한테 좀 해를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부분하고 전체의 또 문제기도 한데 내가 조그만 부분적인 행동을 했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환기를 하거나 집안에서 환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청소를 하거나 하는 조금의 행동인 것 같지만 이런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내 건강, 내 인생에서의 그런 건강을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식의 부분과 전체의 문제 같은 것도 여러분하고 또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다음 또 이 영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기억이 다른 사람의 몸 안에 딱 심어져서 젊은 사람의 몸으로 계속 바꿀 수 있다면 이라고 하는 이런 좀 생체 의학 윤리 같은 부분도 여러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메타버스 같은 이런 현실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레디 플레이어라고 하는 이런 영화 상에서 우리가 이런 권력의 문제,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가상 현실 상에서 우리가 일단 소비들, 생산들 이런 자본주의적인 문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잠깐 이제 이렇게 SF 영화를 가지고서도 이렇게 굉장히 많은 철학적인 문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봤는데요. 실제로 요 강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한 내년 정도에 OCU라고 하는 대학 교류에서 이제 오픈할 강의이기도 하고 한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재미있는 SF 영화, 사이언스 픽션 영화를 가지고서 이제 한번 철학적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1학기에만 개설되는 여기 인간의 이해라고 하는 이제 저의 과목, 예, 저 이름 손세훈입니다. 예, 제 과목을 들어주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수업도 편안하게 시험도 없이 그냥 영화도 보면서 수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시고 다음 수강 신청할 때 한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이제 외대에 입학하신 것을 이제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학에 재학하시는 동안 이제 제 그 강의를 어떤 식으로든지 좀 듣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수님 그러면 이제 교수님 강의를 이제 예비대학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제가 얼마나 더 반갑게 또 여러분들을 대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이제 또 여러분들이 이제 교정에서 좀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행복한 미소를 가지고서 또 만나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